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꿈사다리 TV 강의를 맡은 서림고등학교 장진호입니다. 오늘은 선택 과목에 대해 알려주세요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1과 고2 학생들은 곧 2학년과 3학년 때 배울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아마 신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신청을 앞두고 지금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자 오늘 주제를 선택 과목에 대해 알려주세요란 주제로 잡았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여러분들께서 배우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2015 개정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은 첫 번째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다양해진 교육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이 되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에 비하면 훨씬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합승량이 과거보다 줄었고 학습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시킨 교육과정입니다. 학습 참여형이 되다 보니까 토론, 탐구, 활동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의 편제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크게 일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교과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단은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보통교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교과는 1학년 때 학생들이 공통으로 A학교, B학교, C학교 모든 그 1학년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공통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줄을 이룹니다. 선택 과목은 학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로 2학년 때 수강이 이루어지는 일반 선택 과목과 3학년 때 수강이 이루어지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들입니다. 일반 선택은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 진로 안내 혹은 심화, 실생활 체험이 학습 가능한 과목으로서 3과목 이상을 선택해서 이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과 2로 나눠지는데 전문교과 1은 특목고 위주이고요.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배우는 보통교과를 보시면은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교양 이렇게 큰 교과 영역으로 나눠지고 기초교과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 다음에 체육예술에는 체육과목과 예술과목, 그 다음에 생활교양에는 기술점 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공통과목은 여러분들 1학년 때 다 배우셨죠.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은 각 교과별로 3개, 4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탐구 과목은 다양하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과 1과 2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교과목 평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 모든 과목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교과 평가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결코 아니고요.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요. 자, 공통 과목은 예, 5단계 성취도 평가와 더불어서 5단계라고 하면은 A, B, C, D, E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5단계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석차 등급이 자, 해당이 됩니다. 석차 등급.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기초 탐구 생활 예술 교양에 속하는 과목들은 기초 탐구 분야는 석차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석차 등급이라고 하면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각 등급별 비율에 따라서 등급 점수가 환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교양 과목은 그냥 이수냐 이수죠. 그냥 P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성취도 평가가 아까 공통 과목과 기초 탐구 과목, 일반 선택에서 기초 탐구 과목은 5단계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A냐, B냐, C냐.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간혹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목고나 특성화고용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인 전문교과 1이나 2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을 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일반 고등학교에서요. 그때 그 교과들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과목 선택이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소수 과목, 소인수 과목이라고 그러죠. 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약간 재적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1학년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보통 2학년 이제 학생별로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수강자 13명 이하의 과목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왜 수강자 13명 이하라고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안내를 하게 되냐면은 자,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최소 숫자가 13명입니다.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최소 숫자가. 그래서 왜냐면은 자, 이 등급을 매길 때는 반올림이 가능한데 자, 1등급의 비율은 재적수의 4%입니다. 4%. 그러면은 13명이 되면은 0.52가 되고 그것을 반올림하게 되니까 1등급이 한 명이 나오게 됩니다. 대신 2등급은 나오지 않게 되죠.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 학생들이 너무나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너무 적어서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들이 많아지면은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등급을 매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점만 표기해서 하는 방법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일 경우에는 그 과목은 빼고 나머지 등급이 산출되어 있는 과목만을 가지고 내신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전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강자 수가 좀 적더라도 자기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수강해서 이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성적으로만 평가했었던 과거의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서 물론 교과 성적도 포함하지만은 그 외에 어떤 발전 가능성, 인성, 그다음에 대학의 인재상도 포함시키고 전공적 합성도 따져보면서 그래서 정량적인 것 플러스 정성적인 종합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꾸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가라고 하면은 자, 대학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은 이른바 뭐 서울의 주요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11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비율입니다. 물론 정부가 발표했었던 지난 2019년에 발표했었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서울의 16개 대학이 정시 40%를 맞춰야 되는 관계로
맨 오른쪽에 있는 하늘색 색깔이 정시 비율인데요. 40%가 좀 넘어가죠. 40% 맞췄거나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단일 전형으로 따지자면은 정시 전형이 이게 가장 많게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수시 모집의 비율도 무시할 수가 없죠. 결코 아직까지는 수시 모집 비율이 정시 모집 비율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그 수시 모집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올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 뭘까요? 자, 먼저 올해 고3 학생들부터 또다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이 있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대학 1학년 학생들과는 또 다르게 뭔가 변화가 생겼죠. 그 변화는 지금 현재 2학년 또 1학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꼭 따라다녔었던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평가 요소가 개발이 되어서 각 대학들이 이 새로운 평가 요소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학과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중요성이 확대되어서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네 번째 사항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과 비교해서 학생부 기재사항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보시면은 일단 맨 오른쪽이 현재 고3부터 2학년, 1학년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자, 빨간색으로 지금 보이시는 곳, 이게 올해 또다시 축소가 된 부분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이 미기재입니다. 한 학기 한 건만 수상이 반영이 됐었는데 지난 2년간 이제 그 한 학기 한 건조차도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도서명과 저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상황 부분에 기록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것도 올해부터는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자, 여기에서 미반영되는 항목이 있고 미기재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은 미기재죠. 자, 미기재는 아예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를 않는 겁니다. 기재하지 않는 거란 얘기죠. 미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하시는데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류 반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러한 변화 내용을 익히 들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해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2학년, 1학년 학생들도 역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정량적인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성적 중요합니다. 또 중요하게 평가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아마 이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그전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고요. 특히 교과 세트, 교과 세트 중요성 더더욱 심해질 것이고요. 더더욱 강화될 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전공 관련 필요 과목 선택과 이수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작년도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고 난 후에 어떤 설명회 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요. 그전보다는 그러니까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현재 대학교 2학년 학생들보다도 새로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학생들의 수강 교과목이 다양화됐다는 얘기죠. 다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전문교과 1이나 전문교과 2에 개설되어 있던 과목들을 가져와서 개설해 준 케이스도 많고 또 각 시도 교육청마다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온라인 혹은 거점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을 또 가서 이수하는 학생들도 많아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강 교과목이 매우 다양해졌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요성이 또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었고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학교 생활일부 반영 항목이 축소가 되고 기재 분량이 축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면접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중요했었죠. 중요했지만은 면접 중요성 작년과 또 다르게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것은 아니죠. 새로운 것은 아닌데 학생 선택 이수 과목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졌다라는 것이.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대학들이 평가를 안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암묵적으로 했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볼 거야 이런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대학들이 공공연하게 우리 이거 중요하게 평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평가 요소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어떠 있었느냐? 물론 대학마다 약간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보통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했었죠. 자, 왼쪽에 보시면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하나를 빼고 세 개를 적용한 대학 아니면 명칭을 약간 바꾼 대학 또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기본 틀은 이렇게 잡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었고 또 지도도 했었고 또 대학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졌었던 것인데요. 이게 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평가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 및 내용이 축소가 됐어요. 추천서 및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고 면접에 이어서 학교 생활기록부 자체가 블라인드 평가가 되었습니다. 즉, 이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학교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도 좀 반영을 시켜야 되겠고 또 앞으로 다가올 물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좀 이제 조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는데 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새로운 평가 요소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5개 대학 뭐 연세대나 중앙대나 경희대나 이런 5개 대학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끝에 작년 2월에 발표를 했었던 새로운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3개로 일단 줄었죠. 4개에서 3개로 줄었고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은 그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글씨를 한번 잘 보시면은 용어가 좀 바뀌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평가 요소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부분이 바로 이 진로 역량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성과 발전 가능성. 자, 인성이란 부분을 이제는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잖아요, 아까. 그래서 단순히 학교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학교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지원자,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좀 큰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구 끝에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용어로 나왔습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런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상당히 그대로 많이 가져왔죠, 인성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성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진로 역량으로 좀 보냈어요. 진로 역량과 또 학업 역량을 일부 보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경험의 다양성, 이런 부분은 공동체 역량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에서 3개로 일단 3개로 항목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학업 역량은 도대체 무엇을 평가합니까? 먼저 여기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학업 역량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대학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대학이 생각하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대학의 교육을 충실히 잘 따라올 수 있겠는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같은 학교 내에서도 가령 예를 들자면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두 학생이 지원을 했다. 선생님, 내가 저보다 내신 등급이 더 좋은데 왜 저는 떨어지고 제 친구가 붙었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소리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학업 역량에서는 무엇을 평가할까요? 보시면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학업 태도를 평가합니다. 탐구력을 평가합니다. 자, 아까 학업 역량에서 보시면은 학업 성취도는 그대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였었는데 과거에는 개선안에는 학업 태도만 있죠. 이 학업 의지, 이 의지라고 하는 부분을 서류로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 학업 의지란 말을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는요, 보세요. 탐구 활동이었는데 탐구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고등학교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 탐구 활동이라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활동의 양을 갖다가 늘리는 데 주력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활동의 양. 활동의 양을 늘리게 되다 보면, 가령 예를 들자면은 교과 세특에서 학생들이 그 교과 시간에 보여줬던 모습을 선생님께서 관찰하신 다음에 그것을 기재를 하시는데, 뭔가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썼네, 아니면 토론을 했네, 어떤 질문을 했네 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 적어주시잖아요. 교과 세특에서. 그런데 교과 세특이 500자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제가 10개의 활동이 적혀져 있는 학생의 교과 세특도 봤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한 활동당 50자죠. 50자에 그 50자 내에서 대학이 그 학생의 학업 역량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용어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탐구력으로 바꾼 것이죠.
역량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역량. 예. 그래서 탐구 활동 혹은 교과 시간에 본인이 여기 적혀진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어떤 역량을 보여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학생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로 역량입니다. 자,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한 정도라고 아예 대학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설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한 정도를 평가하겠다라고 아예 딱 명시해 놨죠. 자, 평가 항목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이수 노력, 그 다음에 그 교과들의 성취도, 자,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부 평가 내용으로 가보면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가, 공동교육 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교과목 학습 위계에 따라 이수했는가, 이 부분도 대학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위계. 그 다음에 물론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성취도 중요하겠죠. 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자, 용어에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전공 탐색 활동이 아니고 진로 탐색 활동입니다. 즉, 세부 평가 내용에는 뭐 그런 내용도 그런 글귀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명칭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고 지은 이유는 딱히 특정지어서 꼭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즉 쉽게 말하면 전공과 관련된 탐색 활동 그런 경험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뭐든, 그러니까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도, 이 부분을 폭넓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진로를 조기에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거치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탐색도 해보고 하면서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갖다가 중요하게 평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역량입니다. 자, 이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이면서 이러한 평가 항목에 좀 주목을 해서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시면은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진로 역량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진로 역량, 즉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강조하였는가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이 진로 역량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과 이수 과목 수도 한번 따져보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기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여부, 또 추가적인 노력. 자, 그런데 과목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학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것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인데요. 기초 역량은 얼마나 충실하게 쌓았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선택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선택한 그 과목에서 얼마만큼의 역량을 쌓았느냐, 얼마나 충실하게 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익히는 역량은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과목 선택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간한 올해 고교생활 가이드북인데요. 그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잘 적응하려면은 또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그 초석이 되는 그러한 교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서울대의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게 배워야만 하는 과목인데 학생 수가 적어서 등급에 불리해질까?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까 봐 친절하게 이렇게도 안내를 해두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을 발전시킬 수가 있고 또 대학이 평가를 할 때는 수강자 인원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로 미뤄보아서 그 수강 집단의 어떤 그 질적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결코 소인수 과목이라고 해서 피하지 마시고 좀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관들 입장에서 학교에서 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과에 지원 이 학과 혹은 이 계열에 꼭 필요한 과목인데 미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에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답변들을 좀 해주셨다고 합니다. 화학계열 학과 지원자가 화학에 미수했을 때 중대한 감점이나 이런 것이 좀 절반 이상이 됐죠. 사실은 경미한 감점까지 하면은 거의 100%가 되겠습니다. 물리계열 학과 지원자가 물리 미수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의학계 지원자가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미수했을 경우 중대한 감점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죠. 감점의 폭이 어느 정도인가는 저희는 모릅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을 생각을 하시면은 웬만하면은 10몇 대 1, 20대 1이 다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와 같이 그 학과를 지원한 다른 학생은 만약에 이수를 했고 나는 이수하지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 담은 0점 몇 점이라도 감점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불리함을 안고 가게 되겠죠. 자,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3년 전에 서울대학교가 고지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2024학년도 모집 때부터 모집 단위별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평가할 거야 라고 해서 이미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 자, 학과나 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핵심 권장 과목은 그렇죠. 필수적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이수를 해야만 되겠죠. 관련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 권장 과목의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학교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해 놓느냐에 따라서 권장 과목에 있어서는 듣지 못하는 이수하고 싶은데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대학에서 지원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고 참고하겠죠. 자, 근데 쭉 보시면은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은 2개 학과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학생. 그다음에 다음에 보시게 될 다른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들도 보면은요,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인문계열, 지금 엄연히 따지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통합형이기 때문에 문과, 이과의 구별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편의상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특정 과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좀 선택해서 이수를 하셔도 괜찮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다만 서울대의 경우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의 맨 위에 경제학부가 있습니다. 경제학부. 경제학부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은 없습니다만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과 확통, 수학 분야죠.
이 부분을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리교육과 물론 지리라고 하는 어떤 뭐 특수성이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를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학과는 전부 다 자연계열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올해 2월에 지금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5개 대학이 그동안에 또 모여서 연구를 한 것을 좀 발표를 했네요. 제목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각 학문 분야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핵심 과목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필수로. 자, 필수니까 아무래도 이수해야 되겠죠. 권장 과목은 어떻습니까? 권장 과목은 대학 관계자의 말을 대신 전달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권장 과목은 편성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혀져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장 과목을 안 들었다고 해서 크게 우리 평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생각은 없다. 다만 핵심 과목만큼은 반드시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단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이 내용들은 이미 다 학교에 다 있고요. 또 서울 뭐 동국대도 이렇게 자연계열 관련해서 발표를 했고 부산대도 모집 단위별 권장 과목을 발표했는데 전부 다 자연계열이고요. 분량상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의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도 모집 요강에 보시면은 각 학과별로 뭐랄까 할까요? 좀 참고 교과목 형식으로 해서 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 각 대학에서 평가한 실제 사례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평가 사례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A 학생과 B 학생이 있고요. 이수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과목들의 성취도는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A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전문 교과까지 이 학생 이수를 했네요. B 학생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좀 이수했습니다. 자, 선택한 과목 수는 A 학생이 B 학생에 비하면은 훨씬 많죠. 자, 어떻게 서류 평가가 이루어졌을까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대학에서 발표한 바를 따르자면은 두 학생 다 일단 합격권이긴 한데 B 학생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A 학생이 보니까 막 심화 수학도 했었고 국제경제도 했었고 금융 일반에다가 막 화려한데 B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대학에서 봤었을 때는 A 학생은 물론 노력을 많이 한 점 인정합니다. 인정해 줬고요. 하지만은 경제학과에서 요구하는 핵심 과목,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수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사유가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수학교과 위계입니다. 자, 주로 수학교과와 과학교과의 위계성을 따집니다. 대학에서는 따지기 때문에 한번 잘 선택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해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자, 물론 이 부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동국대학교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리반도체과학부 평가 사례입니다. 자, C 학생과 D 학생이 있고요. 2학년, 3학년 때 배웠었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비고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오른쪽에 비고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을까요? 자, C학생의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비고란에 보면은 3학년 때 기하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2학년 때 화학, 3학년 때 화학 2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수한 과목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예. 이런 부분들이 C학생은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었을까요? 반면에 그런 것은 이수하지 않았는데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전문교과로 분류되는 고급 물리학, 고급 지구과학을 이수했습니다. 자, 이건 물론 대학에서 이 세특과 연계해서 평가를 하지만은 아마 이렇게 의심했었던 것 같아요. 과목만 개설해 놓고 실제 수업은 수능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을까라는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D학생은 물리 반도체 과학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수학 과학 과목을 다 이수했어요. 예.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일단 받았었고, 자, 두 학생은 일단 면접 대상자로 넘어갑니다. 면접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대학에서는 물어봐야 되겠죠. 야, 너가 앞에서 지금 고급 물리학이라든가 고급 지구과학을 이수한 걸로 나와 있고 세특에서도 뭔가를 했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지 않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물론 D학생도 세특에서 추출해서 질문을 던졌죠. C학생과 D학생의 차이는 뭘까요? 예, C학생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왜? 대학이 의심한 것이 맞았었던 것입니다. 과목만 개설해 놓고 수능 중심으로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그 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D학생은 확실하게 이수를 했고 실제로도 수업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본인이 했었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했었고 그것이 C학생과 D학생이 합부를 가르게 된 사유다라고 밝혀놓고 있고요. 중앙대 가이드북에서는 위계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습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그 위에 있는 학생은 과학 과목을 이수했는데 좀 상대적으로 적고 물리학 1을 이수하지 않고 3학년 때 물리학 2를 선택해서 위계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물리학 2가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성취도 A, B, C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A를 맞은 학생의 비율이 한 60% 돼요. 그래서 야, 너무 많다. 그래서 해당 교과의 세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동국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공과대학에서 수학을 선택한 수학 중에서도 기하 과목입니다. 자, 공대니까 미적분은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갔었을 것이고 기하라고 하는 과목을 이수했을 때 과연 평가에 유리할까요? 어떨까요? 보시면은 자, 두드림 전형, 대표적인 두드림 전형을 보시면은 지원자와 최초 합격자의 비율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모든 전형이 마찬가지입니다.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도 그렇고 특히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서 교과 전형입니다. 동국대학교 교과 전형인데 교과 70%에 서류 30%가 반영되는 전형입니다. 그 서류 30%에 이렇게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전체 지원자의 중에서의 기하를 이수한 비율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71.9%인데 최초 합격자의 중에서 비율은 86.8%로 껑충 뛰고 두드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역시 80.7%인데 최초 합격자는 93.1%. 이게 기하를 이수한 학생들이 뭔가의 평가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수학과니까 당연히 수학에 대한 과목을 좀 많이 이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세 과목, 즉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대표적인 세 과목 가지고 따져봤었을 때 지원자 중에서 세 과목을 다 이수한 학생은 70.6%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 합격자들은 100%예요. 최초 합격자 모두가 세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따르자면은 자, 그렇습니다. 아까는 수학인데 과학 볼까요? 과학. 예. 물리 반도체 과학부, 물리와 화학이 베이스가 되겠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을 꼽자라고 하면 물리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최초 합격자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물리학 원 100%죠. 예. 이것은 지원자도 다 100% 물리학 원은 이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걸 아는 것이죠. 야, 공대, 특히 또 물리 반도체 과학부 같은 데서는 지원하려면은 물리학 꼭 이수해야 돼라고 해서 선택해서 이수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관건은 뭡니까? 2까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마 이제 관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2를 보시면은 예, 조금 차이가 있죠. 예,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목 선택을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예, 동국대학교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미적분과 기하 지원자 중에서 비율과 최초 합격자 중에서 이수한 비율을 살펴보면은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래도 희망 계열별 진로 선택 과목 이수 필요성은 계열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느 계열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즉 인문 계열의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어, 영어 이런 쪽이 좀 강조가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이라고 한다면 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하면 경영계열,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제수학이 좀 눈에 띄죠. 예. 반면에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기하, 그다음에 수학과제 탐구 이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사회나 과학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자연과 공학 계열을 보시면은 투 과목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의학 계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학 계열. 자, 의학 계열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은 물론 이제 생명과학, 그 다음에 화학 이렇게 주로 선택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투 과목도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냥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의 예시일 뿐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상경계열에서 보면은 상경계열 혹은 뭐 경상계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자, 경제수학을 좀 눈여겨 봐주시고 경제수학을 배울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적분은 권장한다. 특히 아까 우리가 서울대학교 권장 과목에서도 봤다시피 경제학과의 경우에는 미적분을 좀 필수처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보시면은 기초 과목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세 과목 놔뒀고 과학탐구에서는 최대한 많이 선택해서 좀 이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호보건 계열, 간호학과라든가 물리치료, 뭐 임상병리, 방사선 뭐 이런 계열 보시면은 화학과 생명과 이 탐구 과목의 기본 베이스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의학학 계열과 간호보건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사회탐구의 한 과목 정도는 꼭 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아마 이제 의료윤리, 보건윤리 뭐 이런 쪽과 관련해서 생각해서는 생활과윤리나 윤리와 사상 과목을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합니다. 자, 대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 5개 대학 공동연구에서 밝힌 바인데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수가 대학이 보기에도 충분히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도 다양합니다. 그걸 다 이수할 수는 없죠. 예, 그만큼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쩌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충분히 이수해 주길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수해 주길 바란다. 자, 학교가 개설을 했는데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고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죠. 그러면은 개설했는데도 이수하지 않는 학생, 개설하지 않아서 이수하지 못한 학생, 다르게 살핀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교육과정 편성표가 사정관들에게는 주어집니다. 학생부는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이 학생이 지금 어느 지역 어느 학교 학생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학생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가 같이 묶어져서 학생부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편성표를 보고 이 학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 학생은 이수하지 않았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등학교에서 전공의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게 대학 공부를 위한 확실한 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목을 얼마나 충실하게 소화를 시켰느냐라는 것이죠. 즉, 그 과목에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길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전공 역량,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학업 역량, 전공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인데 이 전공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선택과목 도입과 또 예고된 고교 학점제 등으로 이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들이 자꾸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 과목 선택 이수 여부가 학생의 개개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학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런 편성표가 사정관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편성표가 화면에 띄어지게 되면은 본인이 이수한 과목이 색칠로 표시가 되고 또 대학에서 생각했을 때 전공 관련 과목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색칠된 과목과 체크가 된 과목이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여부들을 따져가면서 살펴보게 되겠죠. 자,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류평가 시 교육과정 편성표를 먼저 봅니다. 봄으로써 학교의 생각과 환경을 파악하게 됩니다. 즉, 이 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일까, 도시 지역의 학교일까,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게 되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냐, 아니면 뭐 과학 중점 학교냐, 자사고냐, 뭐 이런 것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에 필요한 과목들이 이수했는지도 보고 위계에 맞게 이수했느냐, 또 그 과목들의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살펴보는 것이고요. 비교과 영역과 비교하며 본다라고 했습니다. 즉 대표적인 게 아마 교과 세특이 되겠죠, 여러분. 세특과 비교하면서 과연 그 학업 성취도와 세특이 맞아 떨어지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학업 역량, 기초학업 역량을 얼마나 쌓았느냐, 길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학생 여러분들께서 과목 선택하실 유의점들은 여러분들 1학년에서 1학년 때 2학년 배울 과목을 선택할 때와 그 다음에 2학년 때 3학년 배울 과목을 선택할 때 본인의 희망 학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지원 희망 모집 단위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넓게 아무래도 공학 계열, 보건 계열, 사회과학 계열, 이런 식으로 계열 중심으로 일단 처음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필요한 역량 중심. 그러니까 최소한 주요 교과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과목이 선택이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희망 모집 단위가 혹시나 바뀌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과목 선택 시 유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전공과 선택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본인이 희망하는 그 학과의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 그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수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까? 아니면은 다른 과목을 선택할까? 그러면은 그 과목들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게 필수가 되겠죠. 예. 그렇지 않고 과목명만 보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과명이 같아도 대학마다 교육과정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또 학과명이 같아도 대학별로 선택 과목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이것은 위에 교육과정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학과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수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교육과정의 충실화 이렇게 좀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아까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먹는 외식보다는 집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집밥이 무슨 얘기냐? 대학은 그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만 해도 충분한데 그 과목들을 다 소화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온라인 이런 걸 통해서 바깥에 나가 있는 학교 바깥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이수해 왔다고 해서 결국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있듯이 학교에 개설된 과목 중심으로 그 과목들 내에서 왜냐 저희는 개설된 과목 수가 많지 않아요. 그것은 학교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고 학교의 환경을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소규모 학교는 그래 이 학교는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학은 이해를 하고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해줍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에 개설된 과목 중심으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로 탐색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진로 탐색이 이루어져서 그래도 최소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또 과목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학과, 어느 직업 꼭 집어서 정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계열이야 라고 하는 것 정도로는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학과명만 보고 선택했다가 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건국대학교에는 사회환경공학부와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배울까요?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사회환경. 자, 공학부라고 하는 게 붙어서 공대인 것 같은데 앞에 사회환경자가 붙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명칭은 너무나 좀 뭐랄까요? 거창하죠. 예. 그런데 사회환경공학부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탕으로 사회 기반을 계획하고 설계 유지하는 내용의 학문을 배우는 것으로서 일종의 건설공학과 혹은 토목공학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자 붙었으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비즈니스 관련 무역이라든가 통상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학과의 교육과정 커리큘럼은
건국대에서 2년, 중국 남경대학교에서 2년, 즉 번갈아가면서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글로벌 자가 붙었지만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낭패보겠죠. 제목만 보고 들어가다가는. 그다음에 명지대나 서울예대에 명칭이 같은 디지털 미디어 학과가 있습니다. 뭐 똑같겠지. 명칭이 같으니까. 하지만은요, 배우는 교육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예, 명지대학교는 과거에 언론 홍보학과와 비슷한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명지대는 미디어에 중점을 둔 것이죠. 서울예대는 디지털에 중점을 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가 있습니다. 화공생명. 자, 화학과 생명공학 베이스이지 않을까? 전기전자공학부. 아, 여기는 어떤 베이스일까? 물리 베이스일까? 아, 이렇게 아마 생각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화공생명, 생명자가 붙었지만은 이 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물리학과 화학 중심의 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왜냐라니까 생체나 바이오 의료기기 등 의과대학과 협업해서 연구가 진행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보다는 물리는 이제 기본이고 화학보다는 생명과학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학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역에 전북대에 지역건설공학과가 있습니다. 건설공학과? 근데 앞에 지역자가 붙었어요. 어떤 학과일까? 지역건설공학과는 농학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즉 예전에 농과대학에 속해 있었던 학과죠. 자, 그래서 이 학과는 농업 분야 및 농촌 지역의 기반 조성 및 환경 문제 해결, 지역 개발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농지 개량이라든가 수로 뭐 이런 것을 전담했었던 학과예요. 이것이 명칭이 좀 바뀌어서 지역건설공학과. 그러니까 대학들이 요즘 명칭을 바꿨었고 또 지금도 바꾸고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이름만 보고는 도대체 이 학과는 무엇을 배울까라고 하는 것이 짐작하기 좀 쉽지 않는 그런 학과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학과들의 교육 과정을 필히 살펴보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 과목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서울대 의료학과가 있고요. 성균관대 의상학과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소속 대학이 다릅니다. 성균관대 의상학과는 예술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예술. 서울대 의료학과는 생활과학대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계와 이쪽은 예술계, 예체능계에 속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을 살펴보시면은 성균관대 의상학과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패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션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것이고요. 서울대 의료학과는 물론 패션도 배웁니다. 패션도 배우긴 한데 의류 소재 연구 이런 부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요. 학업 역량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각 교과목의 성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것이니까 학과 공부에 좀 충실히 좀 해주시면 되는데 진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가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은 자, 필수 과목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필수 과목. 그다음에 최대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좀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물론 진로 선택 과목은 세 과목은 이수를 해야만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 따라서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3학년 때 교육 과정을 선택 과목을 할 때 전부 다 진로 선택으로 깔아버리는 겁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1, 2학년 때까지 나온 등급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3학년 때는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자체가 적을 뿐더러 좀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는 그런 과목들. 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투 과목이니까 투 과목에 주로 우수한 학생들이 좀 몰려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거 자신의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진로 선택으로만 깔아버리는 그런 학생도 있는데 글쎄요. 그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일종의 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건 결코 권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다.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이 중요하고 포장용 전문 교과 선택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장용. 아까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봤었죠. 그래서 반드시 대학에서는 위계성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실제 그 전문 교과에서 가져온 교과목이 학교에서 실제로 진행이 수업이 이루어졌었는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학생 여러분들의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저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러이러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 정답이 없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이 지금 개설되어 있는가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이 참고 자료는요 지금 각 학교에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진로진학센터 진로자료실에 가서 보시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과목 선택 안내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다 발표를 했었고 서울대도 발표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다 그런 비슷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중에서 최대한 많이 이수를 하시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목 선택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량을 길렀는가, 쌓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